여러분, 북유럽이라고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저는 스칸디나비아 반도, 바이킹, 무역, 높은 경제 수준, 우수한 복지제도, 그리고 무엇보다 오로라, 또 짧고 서늘한 여름, 춥고 긴 겨울, 겨울왕국, 겨울을 배경으로 한 환상적인 이야기의 본고장이라는 것이 차례차례 연상되는데요.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아이슬란드까지 북유럽 5나라에서 쓰여진 또 다른 신비로운 이야기를 발견해서 우리 함께 읽어보려 합니다. 정상인의 동네 책방 오늘의 이야기. 드디어 만나는 북유럽 동화.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거인의 안주인. 옛날에 여러 명의 왕자를 둔 왕이 살았습니다. 수많은 왕자 중 유일하게 막내 왕자만이 세상 밖으로 나가고 싶어 했습니다. 드디어 세상 밖으로 나가게 된 왕자는 며칠 동안 돌아다니다가 한 거인의 집에 이르렀습니다. 그곳에서 거인의 시중 드는 일을 하기로 했죠. 다음날 아침 거인은 염소를 돌보러 마당에 나가며 왕자에게 일렀습니다. 오늘은 마구간을 깨끗하게 치워놓거라. 그것만 다 해놓으면 다른 일은 하지 않아도 좋다. 네가 얼마나 편한 주인을 만났는지 알겠지? 그러나 시킨 일은 무조건 잘 끝내야 한다. 야, 그리고 지금 네가 묵고 있는 방 말고 다른 방엔 절대로 들어가면 안 된다. 만약 그랬다가는 네 목숨이 무사하지 못할 거야. 거인이 나가자 왕자는 이 방 저 방을 오르락내리락 하며 흥얼거렸습니다. 마구간이야 이따가 청소해도 되겠지. 정말 좋은 주인을 만났어. 거인의 다른 방이 궁금한데 살짝 엿보는 건 괜찮지 않을까? 왕자는 아무런 고민도 없이 첫 번째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엔 냄비 하나가 벽에 걸려 있었는데 불이 없는데도 부글부글 끓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머리카락을 몇 가닥 뽑더니 냄비 안에 담가 보았습니다. 그러자 머리카락이 모두 동으로 변했습니다. 우와, 대단한 스프인데? 모르고 맛보았다간 목구멍이 꽉 막히겠는걸? 왕자는 곧바로 다음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방에도 역시 불 없이 부글부글 끓는 냄비가 있었습니다. 왕자는 혼자 중얼거리더니 부글거리는 냄비에 머리카락 몇 가닥을 담갔습니다. 그러자 이번엔 머리카락이 은으로 변했습니다. 다음으로 왕자는 세 번째 방에 들어갔습니다. 이곳에도 불 없이 끓는 냄비가 벽에 걸려 있었고 왕자는 바로 자신의 머리카락을 뽑아 담갔습니다. 머리카락은 번쩍번쩍한 금이 되어 나왔죠. 왕자는 곧장 네 번째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놀랍게도 방에는 냄비 대신 아주 아름다운 공주가 앉아 있었습니다. 공주의 얼굴이 어찌나 사랑스럽던지 왕자는 태어나서 그렇게 눈부신 외모의 공주는 처음 보았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이곳에서 뭐 하고 계세요? 저는 어제 이곳에서 일자리를 얻었습니다. 일자리라고요? 맙소사! 어서 여기서 도망치세요. 왜 그러시죠? 저는 아주 편한 주인을 만났다고 생각했는데요. 오늘도 마구간만 청소하면 되거든요. 당신이 쇠사랑으로 마구간에 있는 오물을 퍼내고 나면 그보다 10배나 많은 오물이 도로 들어올 거예요. 쇠사랑을 거꾸로 쥐고 손잡이로 오물을 퍼내세요. 그러면 걸음이 저절로 날아갈 거예요. 고마워요, 공주. 그렇게 할게요. 왕자와 공주는 하루 종일 이야기를 나누며 금세 친해졌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가 마음에 들었지요. 이윽고 밤이 되자 공주가 왕자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마구간을 치우는 게 좋겠어요. 알겠어요, 공주. 마구간에 도착한 왕자는 공주가 말해준 대로 쇠사랑을 거꾸로 쥐고 손잡이로 오물을 퍼냈습니다. 그러자 마구간이 순식간에 말끔해졌죠. 잠시 후 거인이 염소를 몰고 집으로 돌아와 왕자에게 물었습니다. 마구간 청소는 끝냈냐? 네, 주인님. 말끔히 치워놓았습니다. 그래?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 봐야겠다. 거인이 성큼성큼 걸어가서 보니 왕자의 말대로 마구간은 아주 깨끗이 치워져 있었습니다. 너 내 안주인과 이야기를 하는 거지. 틀림없어.
니놈 머리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그 방법을 알 수가 없을 텐데. 왕자는 동태눈처럼 흐리멍텅한 표정을 짓고 대답했습니다. 안주인이요? 저도 한 번만 보여주세요. 제발요. 알았어. 그만해. 곧 보여줄 테니. 다음날 거인은 오늘은 저 언덕에서 풀을 뜯고 있는 말을 데려다 놔라. 넌 정말 편한 주인 만난 줄 알아. 그리고 어제 말한 대로 다른 방엔 절대 들어가지 마라. 그랬다가는 목을 비틀어 놓을 테다. 혼자 남은 왕자는 중얼거렸죠. 맞아. 넌 정말 편한 주인이지. 얼른 가서 공주와 이야기를 해봐야겠다. 오늘은 거인이 어떤 일을 시켰나요? 별거 아니에요. 언덕에 올라가 거인의 말만 끌고 오면 되거든요. 제 말을 잘 들으세요. 당신이 말에게 가까이 다가가면 아마 말의 콧구멍에서 새빨간 불길이 치솟을 거예요. 저 문 뒤에 걸려있는 재갈이 보이시죠? 재갈을 가져가서 말의 턱에 거세요. 그러면 말이 온순해져 당신이 원하는 대로 다룰 수 있을 거예요. 정말 고마워요. 그렇게 할게요. 왕자와 공주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또 하루를 보냈습니다. 저녁이 되자 공주는 왕자에게 일렀습니다. 거인이 돌아오기 전에 어서 말을 데려와요. 왕자는 그제야 일어나 재갈을 챙겨 언덕을 올라갔습니다. 공주의 말대로 말은 콧구멍으로 쉴 새 없이 불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왕자는 기회를 엿보다가 말이 입을 벌린 틈을 타 재갈을 던졌습니다. 그러자 말은 양처럼 온순해졌죠. 해질녘이 되어서야 염소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온 거인은 왕자를 보자 대뜸 물었습니다. 너 언덕 위에 있는 말을 집으로 잘 데려왔느냐? 네 주인님, 분부대로 해놓았습니다. 그래? 내가 직접 봐야 믿을 수 있겠구나. 거인이 마구간으로 달려가 보니 과연 왕자의 말대로 말이 있었습니다. 너 이번에도 내 안주인과 대화했지? 주인님, 도대체 안주인이 뭔데요? 한 번이라도 볼 수 있다면 여한이 없겠네요. 아니야, 됐다. 곧 만나게 될 거다. 다음날 새벽 무렵 거인은 오늘은 지옥에 가서 불로 된 내 세금을 받아오거라. 넌 정말 편한 주인을 만난 줄 알아. 거인은 말을 마치자마자 훌쩍 떠나버렸습니다. 참나 편한 주인 좋아하시네. 공주를 만나러 가야겠어. 공주는 어떻게 해야 세금을 받아올 수 있는지 알고 있을 거야. 또 오셨군요. 오늘은 거인이 무슨 일을 시키던가요? 지옥에 가서 세금을 받아오라고 했습니다. 우선 저 언덕 아래에 있는 커다란 바위로 가세요. 그곳에 있는 곤봉으로 바위 정면을 두드리면 불길로 번쩍이는 무언가가 나타날 거예요. 얼마나 가져갈 거냐고 물어보면 잊지 말고 가져갈 수 있을 만큼 달라고 하세요. 네, 알겠어요. 정말 고마워요. 커다란 바위에 도착한 왕자는 곤봉으로 바위 정면을 두드렸습니다. 그러자 정말 바위가 열리더니 안에서 괴물이 나타났습니다. 무슨 일인가? 안녕하세요. 저 거인이 세금을 받아오라고 해서 왔습니다. 얼마나 가져갈 건데? 제가 가져갈 수 있을 만큼만 가져가겠습니다. 말이 지고 갈 수 있는 만큼이라고 말하지 않다니 행운이로구만. 바위 안에는 금과 은이 잔뜩 쌓여 있었습니다. 왕자는 자신이 들고 갈 수 있을 만큼만 금과 은을 들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늦은 밤 집에 돌아온 거인은 콧노래를 부르는 왕자를 발견했습니다. 기분이 왜 그렇게 좋지? 지옥에 가서 세금은 받아왔느냐? 저기 의자 위에 자루 보이시죠? 자루를 열어보세요. 어디 보자. 거인은 의자 앞으로 성큼성큼 걸어가 자루의 끈을 풀었습니다. 그러자 금은 보화가 바닥으로 쏟아졌습니다. 너 또 내 안주인과 이야기했지? 척 보면 알 수 있어. 정말 그랬다면 니놈 목을 비틀어 버리겠다. 네? 안주인이라고요? 정말 딱 한 번이라도 보면 소원이 없겠어요. 좋아. 기다려. 내일 직접 만나게 해줄 테니까. 다음날 아침 거인은 왕자를 데리고 공주에게 갔습니다. 안주인, 이놈의 목을 쳐서 너와 나만 알고 있는 냄비에 놓고 푹 끓여라. 수프가 완성되면 날 부르고. 잠시 후 거인은 긴 의자에 눕더니 잠이 들었습니다. 공주는 칼을 집어 왕자의 새끼손가락을 조금 잘라냈습니다. 그러고는 상처에서 나온 피 3방울을 냄비 안에 떨어뜨렸죠. 그 다음 누더기, 신발 밑창, 온갖 쓰레기를 긁어 모아 냄비 안에 넣었습니다.
냄비가 부글부글 끓는 동안 공주는 상자 안에 금을 잔뜩 채우더니 소금, 문 뒤에 걸려있던 물통, 황금 사과, 황금 암탉과 수탉을 챙겼습니다. 이윽고 공주는 왕자와 함께 거인의 집에서 달아났죠. 거인의 집에서 벗어나 조금 달려가니 바다가 나타났습니다. 어디에서 구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두 사람은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의자 위에서 깜빡 잠이 들었던 거인은 기지개를 켜며 외쳤습니다. 아직 멀었냐? 그러자 냄비 안에 떨어졌던 왕자의 첫 번째 핏방울이 대답했습니다. 이제 막 시작한걸요. 얼마 지나지 않아 깨어난 거인은 몸을 뒤틀며 물었지요. 얼마나 더 기다려야 돼? 내 말 안 들려? 그때 왕자의 두 번째 핏방울이 대답했습니다. 이제 절반 정도 되었어요. 몇 시간 후 푹 자고 일어난 거인은 기지개를 활짝 켜며 물었습니다. 아직도 다 안 됐어? 세 번째 핏방울이 대답했습니다. 거의 다 끝났어요. 거인이 눈을 비비며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누가 대답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공주는 물론 아무도 보이지 않았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거인은 수프를 맛보러 갔습니다. 그러나 냄비 안에는 누더기, 신발 밑창, 온갖 쓰레기만 끓고 있었습니다. 거인은 곧 정신을 가다듬고 바람을 가르며 공주와 왕자를 뒤쫓았습니다. 잠시 후 거인은 바다 앞에 도착했지만 건널 수가 없었습니다. 걱정할 거 없어. 좋은 수가 있지. 물을 빨아들이는 친구를 불러야겠어. 얼마 지나지 않아 거인의 친구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바다 쪽으로 몸을 굽히더니 바닷물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러자 바닷물이 급격히 줄어들었고 저 멀리 배를 타고 도망가는 왕자와 공주가 보였습니다. 왕자님, 빨리 소금 덩어리를 버리세요. 왕자는 곧바로 소금 덩어리를 집어 던졌습니다. 바다에 떨어진 소금은 점점 커지더니 바다 한가운데를 가로막는 높은 산으로 변했습니다. 걱정 없어. 또 좋은 수가 있거든. 거인은 구멍 뚫는 친구를 불러 소금산에 구멍을 뚫게 했습니다. 그러고는 물을 빨아들이는 친구를 시켜 구멍 사이로 물을 들이키게 했죠. 왕자님, 빨리 물병에 든 물을 한두 방울 버리세요. 왕자가 물을 한두 방울 버리자 바닷물이 다시 넘쳐 흘렀습니다. 덕분에 두 사람은 물을 빨아들이는 친구가 물을 들이키기 전에 반대편 육지에 도착할 수 있었죠. 거인의 소나기에서 완전히 벗어난 왕자와 공주는 왕자의 아버지가 있는 궁전으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공주, 여기서 10분만 기다리시오. 내가 아버지의 마구간에 가서 말 7피를 끌고 오겠어. 아버지께 소개할 연인을 걸어가게 할 수는 없어. 제발 저를 떠나지 마세요. 당신이 궁전에 들어가는 순간 저는 까맣게 잊히고 말 거예요. 아니 무슨 소리요. 내가 당신을 어떻게 잊는단 말이요. 이렇게 죽을 고생을 하며 함께 도망쳐 왔는데, 그리고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공주는 계속해서 왕자를 말렸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럼 집에 도착하시거든 절대 멈춰서지 마세요. 곧장 마구간으로 가서 말을 몰아 되도록 빨리 돌아오세요. 가장 중요한 건 무슨 일이 있어도 음식을 드시면 안 됩니다. 왕자는 그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왕자가 막 궁전에 도착하니 한 왕자의 결혼 축하연이 열리기 직전이었습니다. 막내 왕자를 본 사람들은 그를 애워싸고 이것저것 물어보았습니다. 하지만 왕자는 많은 사람을 본체만 취하며 마구간으로 쭉 걸어갔습니다. 그러고는 말을 끌고 나와 공주에게 가려고 했죠. 그때 신부의 여동생이 사과를 굴리며 말했습니다. 전 그러시다면 이 사과라도 좀 드세요. 오랫동안 여행을 다녀오셨으니 허기지고 갈증도 나실 거 아니에요. 왕자는 아무 생각 없이 사과를 집어들더니 한 입 베어 먹었습니다. 그 순간 왕자는 공주에 대한 모든 것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말았죠. 왕자는 말을 다시 마구간에 넣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궁전으로 들어갔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막내 왕자는 자신에게 사과를 굴려준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되었죠. 한편 공주는 해변에 앉아 하염없이 왕자를 기다렸지만 그는 끝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녀는 해변을 떠나 궁전 가까이에 있는 숲속으로 들어갔죠. 숲속에 외따로 떨어져 있는 오두막에는 고집이 세고 심술궂은 노파가 살고 있었습니다. 저 여기에서 잠깐 묵어가도 될까요? 부탁드릴게요. 공주의 끊임없는 간청에 노파는 결국 오두막의 한 공간을 빌려주기로 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나저나 집안이 너무 어둡고 지저분하네요. 그녀는 상자를 열어 금을 한 주먹 쥐더니 불 속으로 던졌습니다. 그러자 금이 녹아 벽난로 위로 부글부글 끓어넘쳐 오두막 전체로 퍼졌습니다. 집 안과 밖은 온통 금으로 칠해졌죠. 안타깝게도 노파는 멋지게 변한 집을 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금이 막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순간 노파는 악마가 나타난 줄 알고 겁에 질려 도망치다가 그만 문에 부딪히면서 목이 부러지고 말았지요. 다음날 아침 한 치안관이 숲속을 걷다가 반짝반짝 빛나는 오두막을 발견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간 그는 더욱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무나도 아름다운 공주가 앉아 있었기 때문이죠. 치안관은 공주를 보자마자 사랑에 빠져 자신의 아내가 되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좋아요. 그런데 당신 혹시 돈은 좀 있나요? 치안관은 곧바로 집으로 뛰어가더니 저녁쯤이 되어서야 돈자루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당신은 부유한 것 같으니 청혼을 받아들이겠어요. 이윽고 밤이 되자 치안관과 공주는 잠자리에 들 준비를 했습니다. 어머! 불 피우는 걸 깜빡 잊었어요. 아니 그냥 있어요. 내가 나가서 보고 올게요. 치안관은 자리에서 일어나 난로를 보러 갔습니다. 삽을 들거든 제게 말하세요. 지금 막 들었어. 그러자 공주는 하늘에 대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발 하느님, 그의 손에서 삽이 떨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삽아, 너는 제발 내일 아침까지 계속해서 뜨거운 석탄을 풀렴. 그날 밤 치안관은 쉬지 않고 석탄을 퍼냈습니다. 물론 손에서 삽을 떼낼 수도 없었습니다. 날이 밝자 치안관은 그제야 삽을 놓을 수 있었고 이 모든 것이 마귀의 짓이라고 생각한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쳤습니다. 치안관이 떠난 다음 날 한 법률가가 공주가 살고 있는 오두막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법률가는 오두막 안에 앉아있는 공주를 보자마자 반해버렸습니다. 공주는 이번에도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 돈은 얼마나 있나요? 법률가는 냉큼 집으로 달려가더니 돈자루를 챙겨왔습니다. 공주는 청혼을 받아들였고 두 사람은 함께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아이고, 문 잠그는 걸 깜빡 잊었어요. 얼른 가서 문을 잠그고 와야겠어요. 아니 뭐라고? 당신 여기 있어요. 내가 다녀오세. 문에 빗장을 잡으면 제게 말해주세요. 지금 막 잡았어. 제발 하느님, 그의 손에서 문이 떨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문아, 너는 날이 밝을 때까지 계속 왔다 갔다 하렴. 법률가는 밤새 문에 손을 꼭 붙인 채로 춤을 추었습니다. 불쌍한 법률가는 계속 문에게 두들겨 맞은 셈이죠. 해가 뜨고 나서야 겨우 해방된 법률가는 돈자루도 공주도 몽땅 잊어버리고 도망쳤습니다. 그로부터 또 하루가 지나고 이번엔 시장이 숲속에 빛나는 오두막을 보았습니다. 역시나 공주를 보자마자 사랑에 빠졌습니다. 시장은 자신이 절대 궁색하지 않다며 돈을 가지러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공주는 시장의 청혼을 받아들였고 함께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풀밭에 송아지를 그냥 두고 와버렸네. 당장 가서 외양간에 넣어놔야겠어요. 당신은 여기 있구려. 내가 다녀오지. 좋아요. 송아지 꼬리를 잡거든 제게 알려주세요. 지금 막 잡았어. 제발 하느님, 그의 손에서 송아지 꼬리가 떨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송아지 꼬리야, 너는 제발 해가 뜰 때까지 그 사람을 데리고 계속 돌아다니렴. 송아지는 밤새 봉우리로 골짜기로 쉬지 않고 뛰어다녔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겨우 송아지에게서 벗어난 시장은 숨을 헐떡이며 도망쳤습니다. 바로 다음 날 왕자들과 신부들은 결혼식을 올리기 위해 길을 나섰습니다. 갑자기 마차를 연결하는 고리 하나가 툭 하고 부러졌습니다. 그때 결혼식에 초대받은 치안관이 나서며 말했습니다. 저 숲속에 어떤 아가씨가 사는데 그 아가씨의 부삽을 빌리세요. 그건 절대로 부러지지 않거든요. 왕실 사람들은 곧바로 숲속 아가씨에게 전령을 보냈습니다. 아가씨는 흔쾌히 삽을 보내주었고 삽은 마차의 튼튼한 연결고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왕자 일행이 다시 떠나려고 하자 이번엔 마차의 바닥이 산산이 부서지고 말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난감한 상황에 처해 발을 동동 구르는데 법률가가 나서서 말했습니다. 저 숲에 한 아가씨가 사는데 그 아가씨의 현관 문짝을 빌리세요. 그건 절대로 부서지지 않거든요. 아가씨는 이번에도 흔쾌히 문짝을 보내주었죠. 단단한 문짝을 마차 바닥에 깔자 이제 정말로 출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마차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 6마리가 끌었는데도 말이죠.
시간이 흐를수록 사람들은 점점 좌절에 빠졌습니다. 그때 갑자기 시장이 나타나 말했습니다. 숲속에 들어가면 금으로 반짝이는 오두막 하나가 있어. 그곳에 아가씨 한 명이 살고 있는데 그녀의 송아지를 빌리사. 그 송아지라면 아무리 무거워도 끌 수 있을 테니까요. 사람들은 송아지가 끄는 마차를 떠올리며 반신반의했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아가씨는 이번에도 송아지를 내주었습니다. 송아지를 마차에 매자마자 마차는 높이 떠올랐다 내려갔다를 반복하며 사람이 숨도 못 쉴 정도로 날뛰었습니다. 결혼식을 마치고 궁전으로 돌아올 때도 송아지가 어찌나 날뛰던지 눈 깜짝할 사이에 궁전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식사하러 간 뒤 혼자 남은 막내 왕자는 골똘히 생각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삽자루, 현관문짝, 송아지를 빌려준 아가씨를 궁으로 불러 어찌된 일인지 알아보고 싶었지요. 왕은 신하 5명을 숲속의 금빛 오두막으로 보내 아가씨를 모셔오게 했습니다. 식사를 하던 중 아가씨는 거인의 집에서 챙겨온 황금 사과, 황금 암탉과 수탉을 꺼내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암탉과 수탉은 서로 황금 사과를 차지하려고 맹렬히 싸웠지요. 저것 좀 보게. 닭 2마리가 사과를 놓고 죽기 살기로 싸우고 있구만. 네, 맞아요. 우리도 거인의 언덕에 갇혀 있을 때 저렇게 목숨을 걸고 함께 도망치지 않았던가요? 그 순간 막내 왕자에게 걸려있던 마법이 풀렸습니다. 왕자는 공주를 한눈에 알아보았죠. 왕자의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한편 왕자에게 사과를 굴려 마법을 걸었던 신부는 사실 마녀였습니다. 마녀는 말 24마리에 묶여 사지가 갈갈이 찢긴 채로 죽었습니다. 이윽고 왕자는 자신이 정말 사랑하는 공주와 진짜 결혼식을 올렸죠. 치안관, 법률가, 시장도 두 사람의 결혼을 축하해 주었답니다. 숲속의 신부. 옛날에 세 아들을 둔 농부가 살았습니다. 얘들아, 너희들도 이제 결혼할 나이가 되었구나. 내일부터 각자의 신부감을 찾아 떠나도록 해라. 각자 나무를 하나씩 베어 나무가 쓰러지는 방향으로 가도록 해라. 나무가 가리키는 방향으로 가다 보면 너희들에게 잘 어울리는 신부감을 찾을 수 있을 게다. 장남의 나무는 북쪽을 가리켰습니다. 북쪽에는 아주 예쁜 처녀가 살고 있는 농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던 장남은 잘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둘째 아들이 쓰러뜨린 나무는 남쪽을 가리켰습니다. 그는 남쪽에 있는 농장에 사는 아가씨와 춤을 춘 적이 있었기 때문에 잘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막내 아들 베이코가 쓰러뜨린 나무는 숲을 가리켰습니다. 그러자 형들은 모두 그를 놀려댔습니다. 베이코는 씩씩하게 말했습니다. 숲속에서라도 꼭 신부감을 찾아오겠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점점 기운이 빠졌습니다. 사람이라고는 그림자도 안 보이는 이곳에서 어떻게 신부감을 구한단 말이야. 그때 베이코의 눈에 작은 오두막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곳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식탁에 앉아 우아하게 수염을 빚는 작은 쥐 한 마리만 있을 뿐이었지요. 역시 아무도 없구나. 그러자 작은 쥐는 몸단장을 멈추고 말했습니다. 왜요, 베이코? 제가 있는데요. 하지만 네가 있는 게 무슨 소용이니? 넌 그저 한 마리 쥐일 뿐인데. 아니에요. 전 분명 쓸모 있어요. 제게 말해보세요. 무엇을 찾고 있는데요? 베이코는 하는 수 없이 지금까지의 일을 들려주었습니다. 두 형이야 쉽게 신부감을 구하겠지만 난 어쩌면 좋을까? 빈손으로 집에 돌아가 신부감을 못 구했다고 하자니 너무 부끄러운 일이고. 그렇다면 베이코, 저를 당신의 신부감으로 데려가는 건 어때요? 아니 무슨 소리 하는 거니? 세상에 쥐하고 결혼했다는 남자 이야기 들어봤어? 그렇지만 제 말을 들어보세요. 저를 아내로 만든 일보다 더 나쁜 일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제가 비록 쥐에 불과하지만 저는 당신을 사랑해요. 당신을 누구보다 진실하게 대할 수 있다고요. 베이코는 쥐를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쥐는 아주 귀엽고 우아했습니다. 그녀는 앙증맞은 발을 턱에 괜 채 반짝반짝 빛나는 눈으로 베이코를 올려다보았지요. 베이코는 점점 쥐가 좋아졌습니다. 그래, 좋아.
작은 쥐야, 너를 내 신부감으로 삼을게. 좋아요. 앞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당신을 진실하게 대할게요. 찍찍. 아무리 오래 걸리더라도 당신을 기다릴게요. 한편 집으로 돌아온 두 형은 큰 소리로 신부감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먼저 큰 형이 말했습니다. 내 신부는 볼이 장미꽃처럼 발그레한 게 아주 예뻐. 그러자 작은 형도 질세라 끼어들었습니다. 내 섹시는 긴 금발을 가졌다고. 베이컨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베이컨, 너 왜 가만히 있냐? 네 신부감은 귀가 뾰족하고 예쁜데다 이는 날카롭고 하얗지 않냐? 형들 그만 놀려. 나도 신부감 찾았어. 그녀는 벨벳 가운을 걸친 작고 우아한 여인이라고. 벨벳을 걸쳤다고? 공주처럼 말이지? 두 형은 심기가 불편한 듯 꿍얼거렸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아버지는 아들 셋을 모아 말했습니다. 각자의 신부감에게 빵을 한 덩어리씩 구워오라고 해라. 제 색시는 분명히 빵을 잘 구울 거예요. 확신해요. 제 색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 네 벨벳 공주님은 어떠냐? 공주님도 빵을 구울 수 있던가? 나도 잘 모르겠어. 직접 물어봐야지. 숲속의 오두막에 도착할 무렵 베이컨은 서글퍼졌습니다. 작은 쥐가 빵을 굽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쥐는 베이컨을 보자마자 기뻐서 춤을 추었지요. 당신을 만난 매우 기뻐요. 당신이 다시 돌아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당신 얼굴이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어요? 사실 아버지께서 각자 신부감대로 빵을 구워오라고 하셨어. 당신도 참 걱정 말아요.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을게요. 내가 금방 빵을 구워올게요. 이제껏 쥐가 빵을 구울 수 있다는 말을 못 들었는데? 하지만 전 할 수 있어요. 자신 있는 표정을 지어 보이며 작은 은색 종을 땡그랑땡그랑 울렸습니다. 그러자 분주하게 움직이는 발소리가 들려오더니 곧 수백 마리의 쥐가 오두막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사실 작은 쥐는 수많은 쥐를 거느린 공주였습니다. 공주 쥐는 꼿꼿하고 위험 있는 자세를 취한 뒤 몰려온 쥐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지금 나는 밀이 필요하니 너희들 모두 가장 고운 밀을 구해오거라. 공주의 명령이 떨어지기 무섭게 쥐들은 급히 달려나갔습니다. 그러더니 곧 차례로 가장 좋은 밀의 나달을 하나씩 가져왔습니다. 공주 쥐는 쥐들이 가져온 좋은 밀로 근사한 밀빵을 구웠습니다. 다음날 삼형제는 각자 신부감이 구워준 빵을 아버지 앞에 내놓았습니다. 장남이 가져온 것은 호밀로 구운 빵이었습니다. 아주 좋구나. 우리처럼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에게 호밀빵이 좋지. 차남이 가져온 빵은 보리로 만든 빵이었습니다. 보리빵도 좋지. 베이컨은 밀로 만든 맛있는 빵을 내놓았습니다. 아니 이건 흰 밀빵 아니냐? 베이컨의 신부감은 정말 부자인 모양이구나. 그야 물론이죠. 베이컨의 신부감은 공주라 하잖아요. 야 베이컨, 공주는 희고 고운 밀가루를 어떻게 얻었대? 그냥 공주가 작은 은색종을 울리니까 하인들이 들어오더라고요. 공주는 하인들에게 제일 좋은 밀알을 가져오라고 했고요. 이 말을 들은 두 형은 질투심이 폭발했습니다. 이번에는 각자 신부감에게 천을 짜오라고 하거라. 두 형은 자신의 신부감이 천을 잘 짠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디 이번에도 베이커의 신부감 잘해내는지 두고 보자. 한편 베이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숲속 오두막의 문을 열며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쥐가 배틀로 천을 짤 수 있을까? 그런 건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는데. 베이커를 본 작은 쥐는 활짝 웃으며 찍찍거렸습니다. 당신 또 오셨군요. 찍찍. 작은 쥐는 환영의 표시로 앞발을 번쩍 쳐들더니 식탁에서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내가 그렇게 반갑니? 매일매일 당신이 돌아오시기만을 손꼽아 기다렸어요. 혹시 이번에도 아버지께서 뭘 시키셨나요? 근데 이번엔 네가 절대 할 수 없을 것 같아 두려워. 아마 할 수 있을 거예요. 어떤 일인지 어서 말해보세요. 아버지께서 천을 짜서 가져오래. 물론 네가 천을 짤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아. 쥐가 천을 짠다는 건 들어본 적이 없거든. 참나? 그게 무슨 소리예요? 저는 천을 짤 수 있어요. 베이커의 신부감이 천을 짤 수 없다는 게 더 이상하네요.
작은 쥐는 이번에도 은색 종을 땡그랑땡그랑 울렸습니다. 그러자 수백 마리의 쥐가 사방에서 몰려왔지요. 어서 가서 가장 좋은 아마를 구해오너라. 무조건 제일 좋은 것이야. 쥐들은 황급히 달려나갔고 잠시 후 차례로 아마를 물고 나타났습니다. 쥐들이 실을 뽑아 깨끗하게 만들자 공주 쥐는 아주 섬세하고 아름다운 아마천을 짰습니다. 천이 어찌나 얇고 하늘하늘하던지 빈 호두 껍데기 속에 넣을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자, 여기 작은 호두 안에 제가 짠 천이 들어있어요. 당신 아버지 마음에 들길 바라요. 삼형제는 다시 아버지 앞에 모였습니다. 먼저 장남이 천을 내밀었습니다. 볼이 굵은 면으로 짰구나. 썩 좋지는 않지만 뭐... 다음으로 차남이 천을 내놓았습니다. 네 형 것보다는 좀 낫구나. 베이컨은 아버지 앞에 호두를 내놓았습니다. 베이컨의 색시는 천이 아니라 호두를 주었구나. 그러나 아버지가 호두를 열어 거미줄처럼 섬세한 아마천을 펼치자 형들의 웃음소리는 잦아들었습니다. 아니 베이컨, 네 신부감은 이런 고운 실을 어디서 얻은 게냐? 베이컨은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제 신부감은 작은 은색종을 울려 하인들을 불러 모은 뒤 제일 고운 아마를 가져오라고 시켰어요. 하인들이 아마를 가져와 실을 뽑고 깨끗하게 만들자 제 신부감이 아름다운 천을 짰고요. 정말 대단하구나. 내 평생 이렇게 훌륭한 천은 처음 보았다. 좋다. 세 사람 모두 내일 신부감을 집으로 데려오거라. 베이컨은 숲으로 향하며 혼자 생각했습니다. 내 신부감이 작은 쥐이긴 하지만 난 그녀가 좋아. 그녀는 나에게 둘도 없이 소중한 존재니까. 절대 부끄러워하지 말아야지. 오두막에 도착한 베이컨은 아버지가 그녀를 보고 싶어 한다고 말했습니다. 너무 좋아요. 아버님을 뵙기 전에 제대로 된 격식을 갖춰야겠네요. 공주쥐는 작은 은색종을 울려 마차 한 대와 말 5匹를 준비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마차와 말이 준비되고 출발할 시간이 되자 마차는 빈 땅콩 껍데기로, 말은 검은 생쥐로 변했습니다. 베이컨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형들이 이 광경을 보면 비웃고 난리 나겠지. 하지만 베이컨은 절대 웃지 않았습니다. 그는 땅콩마차 옆에서 천천히 걸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당신을 잘 돌볼 테니 걱정 말아요. 나의 아버지는 마음이 너그러우니 당신을 친절하게 맞이할 거예요. 베이코와 작은 쥐 일행은 숲을 벗어나 다리가 놓인 강에 이르렀습니다. 그들이 다리의 중간쯤 왔을 때 반대편에서 건너오던 한 남자가 소리쳤습니다. 아니 맙소사, 저게 뭐야? 괴상한 마차가 있잖아. 남자는 몸을 숙여 자세히 들여다보더니 큰 소리로 웃으며 마차를 차버렸습니다. 작은 공주 쥐는 물론 하인들과 검은 생쥐 5마리 모두 물속으로 가라앉고 말았죠. 아니 당신 지금 무슨 짓을 한 겁니까? 내 신부감을 물에 빠뜨려 죽이다니요. 베이코가 미쳤다고 생각한 남자는 급하게 도망쳤습니다. 아, 가엾은 나의 작은 쥐. 당신이 빠져 죽다니. 헌신적이고 사랑스러운 나의 연인이요. 당신이 가고 나서야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게 되었네. 베이코가 한참을 울부짖는데 저 멀리서 5匹의 윤기 나는 말이 아름다운 황금 마차를 끌고 오고 있었습니다. 마차 안에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처녀가 앉아 있었는데 그녀의 뺨은 딸기처럼 발그레했고 살결은 눈처럼 흰데다 긴 금발의 머리는 보석처럼 반짝였습니다. 진주색 벨벳으로 만든 옷을 입은 처녀는 베이코에게 손짓을 하더니 말했습니다. 자, 어서 올라와 제 옆에 앉으세요. 예? 저 말입니까? 당신은 제가 쥐의 모습일 때 저를 신부감으로 삼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잖아요. 혹시 제가 지금 공주라고 해서 저를 버리진 않으실 테죠? 뭐라고요? 쥐라고요? 당신이 바로 그 작은 쥐라는 말인가요? 네, 맞아요. 저는 사악한 마법에 걸려 작은 쥐로 변했던 거랍니다. 당신이 저를 신부감으로 받아들였고 아까 그 남자가 저를 물에 빠뜨린 덕분에 마법에서 풀려날 수 있었어요. 저와 함께 당신 아버지께 가서 축복을 받은 다음 결혼식을 올려요. 아버지와 형들은 공주의 마차가 다가오는 것을 보고 헐레벌떡 달려나갔죠.
아니, 신분 높은 분께서 어찌 이곳까지 오셨습니까? 아버지, 저예요. 아니, 세상에. 너 베이코 아니냐? 네, 아버지, 저 베이코예요. 이분은 저와 결혼할 공주님이고요. 인사하세요. 뭐라고? 너 지금 공주님이라고 했느냐? 아니, 세상에 맙소사. 내 아들이 어떻게 신부감으로 공주를 구했지? 그야 나무가 가리킨 대로 숲속에 가서 찾았죠. 형들은 우울한 목소리로 고개를 흔들며 중얼거렸습니다. 아유, 우리 신세는 이게 뭐람. 나무가 숲을 가리켰다면 우리도 평범한 시골 처녀 대신 공주를 신부감으로 맞이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러나 그건 잘못된 생각이었습니다. 베이코가 공주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나무가 숲을 가리켰기 때문이 아니었죠. 베이코가 아주 순박하고 선량해 작은 쥐에게까지 친절을 베푼 덕분이었습니다. 이후 베이코와 공주는 아버지의 축복을 받은 뒤 공주의 왕국으로 향했습니다. 두 사람은 그곳에서 결혼식을 올린 뒤 오래도록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드디어 만나는 북유럽 동화. 신선한 이야기들. 뭔가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낯설지만 친숙한, 그리고 또 잔혹하기도 하고. 북유럽 동화만의 매력이 잘 전해졌길 바랍니다. 이야기도 재밌지만 책 자체도 볼거리가 가득해요. 세계 3대 사파가 중 한 명인 카이 닐센의 일러스트부터 각 나라의 동화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북유럽 동화 지도, 이야기의 교훈을 우리의 속담과 연결해 부제목으로 사용해 쉽게 이해를 돕는 등 책 구성도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드디어 만나는 북유럽 동화. 오늘도 좋은 책 함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